전주와 익산, 정읍과 김제 지역 주요 산업단지가 입주기업의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21일 군산의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들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지 1년이 됐습니다. 잼버리 개최를 위해 조성한 일부 시설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논란입니다. 부안군의회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가장 우려되는 곳이 핵발전소라며 수명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주와 익산, 정읍과 김제 지역 주요 산업단지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특구로 각각 조성하고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는 탄소 융복합 특구로 조성됩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정부와 투자 협약에 따라 입주한 기업에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45개 기업과 1조 5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 유발효과 1조 6천억 원, 고용효과는 12,000명으로 전망했습니다. 21일 새벽 2시 45분쯤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화약약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등 5명이 대피했고 화학물질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연제 반응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잼버리 개최를 위해 조성한 시설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새만금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잼버리 공원 견관 쉼터입니다.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고 10달이 지난 지금 참가국들의 국기가 걸려있던 개항대는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의 차량이 빼곡했던 공원 주차장엔 노점상 트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잼버리 쉼터를 일반 조림 쉼터로 알고 방문한 관광객은 조성시설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를 들여놔서 해놨는데 이렇게 그냥 놔두긴 아깝잖아요, 솔직히. 여기가 잼버리 했던 장소면 그래도 조금 더 유익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와서 더 쉴 수 있는 공간. 경관 쉼터와 국기개항대 조성에 든 군비는 18억 원. 유지관리에도 예산 3천여만 원이 쓰이지만 쉼터 실내 공간은 비어있고 전광판은 꺼져 있습니다. 잼버리 홍보를 위해 1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심성교 인근 전광판도 마찬가지로 꺼져 있습니다. 군비 7억 원이 투입된 직소천 야영안전교육장과 수상시설은 국립공원공단이 부안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2027년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이 잼버리 관련 시설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 잼버리와 관련하여 군비로 이어지는 시설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의 요구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권익현 부안군수는 심성교 전광판은 올 하반기부터 군정 홍보용으로 쓰는 등 잼버리 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기 개항대는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기를 개항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역별 애양,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고 잼버리 공원 경관 쉼터는 2025년부터 관광 안내소,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잼버리가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시설 조성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부안군 의회는 21일 열린 제351회 1차 정례회에서 한비던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는 지난 12일 4.8의 강진이 부안군에서 발생했고 가장 우려되는 곳이 핵발전소라며 정부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1, 2호기에 대해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안군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는 지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 관련법에서 제외됐다며 일방적인 원전 수명 연장은 정부의 정책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민임실군수가 지난 1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심 군수는 전국 다목적 댐 가운데 옥정호가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며 도로 개설 필요성과 옥정호 에코브릿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한 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홍수기 대비 섬진강댐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임실군을 찾았습니다. 일본 대염을 전파하는 모기인 작은 빨간잼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전북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8일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사업 수행 중 도내 모청에서 작은 빨간잼 모기가 채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발견일보다 열흘 빠른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일본 내염 환자가 17명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2013년 2명이 발생한 이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군산과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실천하는 데 있어 상임위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쌀과 한우 가격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수입 농산물 확대 등으로 농업 자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농업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고추 청고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약재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순창군은 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청고킬이 고추 청고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일주일에 1톤씩 배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고킬은 지난해 농가에 8톤이 지원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4톤가량이 보급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의 고질병으로 지목되었던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불협화음이 20일에 국회 들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전북 국회의원 자치단체 실무진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북은 중앙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 정치권 내부에서 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라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전북도나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소통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도나 시군 관계자들은 전북 보좌진들에게 협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6월 기온 중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많았습니다. 금요일도 서울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같은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때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은 주로 야외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운동장이나 공원, 논밭과 길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이나 물, 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또는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려주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질식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셔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다량의 카페인이 든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폭염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여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남원의 그린 황도 복숭아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남원시는 춘향골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한 그린 황도 복숭아 1톤을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우리 춘향 애인의 그런 홍보도 하고 그래서 농가의 소득도 증대를 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번에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와 지역 농협 등은 홍콩 구매자와의 협상 끝에 올해 8월까지 모두 60여 톤을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가 오는 24일 임시 개장합니다. 정읍시는 24일부터 닷새 동안 체육트레이닝센터를 임시 개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준공된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수영장과 체력인증센터, 헬스장 등을 갖췄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체육 트레이닝센터 내 수영장이 정읍시 대표 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가 20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김제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이끈 김영자 의장은 2년 동안 전반기 의장으로서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고 시민 건의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어 행복했다며 후반기엔 평의원으로 돌아가 시민 곁에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의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창군이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서 1억 원을 확보한 순창군은 어르신과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수리부터 세탁, 방충망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동네 목수단과 같은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연대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임실군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도전을 위해 원광대학교와 임실교육지원청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21일 협약을 맺고 반려동물과 치즈 산업을 활용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30억 원씩 3년 동안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고창 출신 서예가 고 화관수 선생의 추모 유작 전시가 열립니다.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전시엔 화관수 선생이 지역사회 공동체들과 나눈 시간들이 영상으로 상영됩니다. 화관수 선생은 고창군청 옆 공원에 설치된 전봉준 장군 동상 의의 깃발 아래 작품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